자, 오늘은 AS사회 수업 두 번째 시간, 지금 대학에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사실 선생님 채널은 현역 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참고하시지만 의외로 20대부터 30대까지 아직 본인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흔들리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인가? 꿈을 위해 다시 대학을 가야 하나? 등등 진로가 고민인 친구라면 분명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거야. 우선 이메일로 들어온 사연 먼저 한번 읽어줄게.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일단 간호학과로 가고 싶고 그 이유는 제가 어머니 간병을 1년 반을 해보면서 이쪽으로 진로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질병이나 그 외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고 관심도 많이 갔어요. 대학이랑 등급은 확실히 정한 건 아닙니다. 최하위 대학은 원하지 않고 일단 수능이라는 자체가 저에게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요 근래 편입으로 해야 하나 편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노베다 보니까 5-6과목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편입을 하게 되면 한두 가지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도 고민해봤는데 편입시험 영어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는 대학을 중요시하셔서 그 속에서 항상 자존감이 낮았고 제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 무시받으면서 사는 게 너무 싫고 20대 후반에 고졸 출신에 마땅한 자격증도 없으니 갈 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려는데 워낙 공부 습관이 없어서 그런지 공부 체계도 안 잡히고 인강은 보기만 하면 잠만 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의욕도 사라지고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싶고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번 주는 아예 공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을 다니기에는 형편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쓴소리부터 할게. 이 이야기 듣고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한번 구해봐. 선생님이 이 사연을 받고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야. 성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텐데, 다시 대학에 입학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텐데 등등. 과거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 다른 행동을 했을 거라는 가정이야. 근데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 당시와 비슷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 그게 아니라면 반성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다들 잘 알잖아. 그런 사람 잘 없어. 그러니까 의외로 정말로 큰 계기가 있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은 게 아니라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살기 어렵다는 거지. 예비 고3 아이들을 만나면 다들 하는 가정이 있어. 선생님,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근데 그 말하는 아이 중에 진짜로 대학 입학 때까지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애가 몇이나 될 것 같아? 거의 없어. 너희들도 다 겪어봐서 잘 알잖아. 몇 번 해보다가 두어 달 하다가 다 지쳐서 쓰러져.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낸 친구에게도 진짜로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 거야. 데이터가 말해주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살던 대로 산다. 정신 차리기 정말 힘들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몇 가지 조언을 해줄게. 각오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마다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거야. 우선 공부를 한다 만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함부터 없애는 게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간호사의 업무인지 간호조무사의 업무인지부터 구분해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잘 구분 못해. 우리가 가는 병원이나 의원 등에는 생각보다 간호조무사분들이 더 많아. 하는 일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 중에 일부를 보조할 뿐이야.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좀 더 전문적인 간호 업무를 하는 건 간호사야.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검색해서 좀 더 알아봐. 아무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확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간호사의 업무인지 간호조무사의 업무인지부터 파악하고 이후 스텝을 정하자는 거야.
만일 고민의 결과가 간호사라면 당연히 간호대에 입학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겠지.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 지금 나이가 27이야. 근데 기초가 하나도 없어. 정시전형을 통해서 간호학과에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은 갖춰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물리적으로 입시 공부에서 손을 뗀 지 7, 8년은 지난 사람이 제로 베이스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면, 냉정하게 말하자면 올해 수능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아니, 어려워. 그럼 내년 수능을 목표로 공부해야겠다. 그치? 그럼 28살에 수능을 보고 결과가 좋으면 29살 3월에 입학을 하는 거야. 요즘은 전문대학들도 3년제 간호학과가 거의 없고 대부분 4년제지. 그럼 중간에 휴학을 한 번도 안 하고 국시까지 다 붙어서 졸업을 한다고 하면 졸업하는 해에 33살 정도 되어 있을 거야. 빨리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24, 5살이면 병원에서 간호사 업무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나보다 나이가 최소한 7, 8살 어린 동생들을 선배로 모셔야 할 수도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들이 그러하듯이 의료계에서는 나이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나이 먹고 대접을 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근데 처음에는 실력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 바꿔서 얘기하면 나이 대접 못 받는다는 거야. 엄청 빠르게 적응을 잘한다고 해도 1년 이상은 마음고생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간호학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수시전형, 정시전형, 편입 이렇게 있어. 근데 수시전형은 아예 지원 가능 연령이 아니거나 생활기록부가 부실할 수도 있어. 이건 패스. 편입은 본인이 알아봤던 것처럼 영어를 중심으로 혼자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거야.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편입 쪽도 도전했으면 싶지만 선택과 집중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도 역시 패스. 그렇다면 남은 건 당연히 수능, 정시밖에 없지. 그 전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 어떤 곳을 목표로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해.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문대학도 간호학과가 최근에는 4년제로 바뀌면서 학사 취득이 가능하지. 어느 곳이 되었든 현재의 상황이라면 준비가 좀 필요할 거야. 만일 편입을 생각한다면 학점은행제나 영어 공부에 신경을 써야 할 거고, 그냥 일반 대입을 생각한다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부터 좀 찾아봐야겠지. 아무튼 공부에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근데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쉽게 지쳐. 눈에 띄는 결과가 안 나오면 자꾸만 딴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게 맞나?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닐까? 등등 중간에 자꾸만 딴 생각이 들 거야. 한 달쯤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놓아버리고, 또 마음 잡고 공부하다가 한 달 지나서 놓아버리고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커. 근데 제로 베이스에서 공부하는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계속 빵점 받고 9등급 받는다는 생각으로 최소한 6개월은 미친 듯이 해봐야 해. 그리고 이미 몇몇 대학들 정시전형 모집 요강 확인해 봤으면 알겠지만 수시전형에서 최저 요건만 맞추는 것에 비해서는 좀 더 까다롭지. 근데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없어. 이건 너희들이 직장을 구하는 거랑 비슷할 거야. 보수도 좋아야 되고 워라밸도 지켜줘야 되고 출퇴근도 가까워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몸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곳을 찾기는 정말 어렵지. 불가능에 가까워. 대학 입학도 똑같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나는 죽을 각오로 수능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 점수로 대학에 간다. 이렇게만 정하면 간단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올해 수능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거야. 설령 다 엉망진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응시하는 거야. 어차피 2년 정도 생각한 거잖아. 장담하는데 올해 수능 때까지는 갈피를 못 잡을 거야. 성적도 엉망일 거고. 당연하지. 똑똑한 아이들도 입시 끝난 지 3년쯤 지나면 기본적인 근해 공식도 잊어버리는데 7, 8년 공부를 손에 놓았는데 금방 따라잡는 게 더 이상하지. 실망할 필요 없어. 당연한 거야. 목표는 내년 5월쯤으로 생각하면 돼. 네가 마음먹고 진짜 열심히 주말도 없고 휴가철도 없고 크리스마스도 없이 일을 갈면서 공부하면 기초부터 시작해도 내년 5월쯤이면 조금 자신감이 생길 거야. 공부에 대한 감도 잡히고. 그럼 그때 남은 기간에 전력을 다할 전략을 한 번 더 세우고 공부를 이어가는 거야. 아마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성적에 변화가 없을 거고 바닥을 기게 될 거라는 거 잊지 마. 실망할 필요 없어. 당연한 거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알려줄게. 먼저 국어는 본인의 읽기 능력부터 확인해 봐야 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종이 신문을 사서 제일 뒤편에 있는 칼럼이나 오피니언 같은 글들을 읽고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해. 성인이 되고 나서 무엇인가 읽는 활동을 많이 했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야. 하지만 딱히 책 읽는 걸 즐기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해야 해. 진짜야. 비문학 지문 보는 연습이야. 그리고 수능 공부의 기본은 EBS야. 생각 같아서는 바로 수능 특강 쪽을 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고1이나 예비 고1 대상 강의부터 한번 들어봐. 이때 강의를 완강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목표여야 해. 드라마 보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야. 한 강 듣고 멈춰서 그 내용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 풀고 틀린 거 다시 살펴보고 이해한 후에 다음 강을 듣는 거야. 다 듣는 게 목표가 아니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목표여야 돼. 국어 영역은 아마 수능에서 전략 과목이 돼야 될 거야. 다음은 영어. 일단 기본 어휘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해봐. 백지라고 가정하고 초등학교 영어책부터 살펴봐.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형 서점에 초등학교 영어 칸에 가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는지부터 한번 봐봐. 만일 잘 몰랐던 게 있다면 거기가 현재 네 실력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지. 아마 초등학교 단계는 엄청 빨리 끝날 거야. 올해 고1 정도 수준까지는 올린다고 생각하고 영어에 덤벼야 해. 편입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쉽고 진도도 훨씬 빠를 거야. 이거 역시 중학교 단계부터는 EBS 강의 참고하는 게 좋아. 근데 무조건 학원 수업 듣듯이 EBS 강의를 다 볼 생각하지 말고 교재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냥 넘어가. 강의 듣지 말고. 강의 듣는 시간조차도 아껴야 하니까. 단어는 따로 단어 책을 사서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말한 공부들을 하면서 나오는 단어들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영어 공부 마지막 부분에 넣어봐. 잠들기 전, 아침 공부 시작할 때, 영어 공부 끝마칠 때, 금요일이나 일요일 밤 등에 자꾸 반복해서 보고 암기한다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올해 수능에서 한 4등급 정도 받을 수 있다면 내년 본게임에서는 충분히 2, 3등급도 가능해. 다음은 수학. 이게 제일 준비가 까다로울 거야. 일단 과감하게 초등 수학은 넘기자. 혹시나 공부하다가 초등 수학이 막힌다면 그때 가서 초등급 보면 되니까. 일단 바로 중1 수학부터. 이것도 일단은 혼자서 한번 공부해봐.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걸 반복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풀이 과정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예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알았다면 바로 문제를 풀어봐. 막히는 문제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일단 그 문제 넘기고 다른 문제 풀어.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거야. 제일 길게 했을 때 최장 5일 정도. 이때 그 문제 풀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앞에 있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는 것은 좋아. 단 절대 풀이 과정은 안 보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5일 동안 결국 그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럼 그때 가서 풀이 과정 참고해서 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빨리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거는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검색해보고 샘플 강의 같은 거 들어본 다음에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 거 들어봐. 그리고 탐구는 일단 놔둬. 올해 수능 때까지는 국어, 수학, 영어 기초 다진다 생각하고 이 3개 영역만 파는 거야. 탐구는 올 겨울부터 시작해도 돼. 각오하고 공부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따라올 수 있으면 내년 공부는 아마 본인 머릿속에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질 거야. 근데 걱정이다 진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것 같아서. 간호학과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진로 방향이 좀 열려있는 편이야. 선생님이 사범대 나왔지만 모르는 거를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다는 재능을 이용해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것처럼 일단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풍부한 의료, 간호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강점, 장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무조건 병원에 취업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면 간호 분야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간호장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간호사 업무를 좀 하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 곳으로 전직을 할 수도 있겠지. 만일 공부하는 게 적성에 맞다면 공부를 좀 더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간호학과 교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부분은 간호학과에 진학한 후에 여러 루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해보는 게 좋을 거야. 선생님도 주변에 간호학과 출신 지인들한테 들은 정보니까 정확한 정보는 직접 좀 더 알아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특히나 좀 조심스러워. 이건 오늘 사연을 보낸 친구를 비롯해서 막연히 간호사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는 얘기거든.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마지막 조언을 해줄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간호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 뭐 이런 기사들 있잖아. 점차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전문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장의 간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뭐 이런. 왜 이럴까? 병원을 한번 생각해봐. 40대 50대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될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 왜 그럴까? 힘드니까 퇴사를 선택하는 거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한테 들어보면 교대 근무도 힘들고 환자를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어쩔 땐 동료나 선후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결국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치이는 일이거든.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간호사로 일하면서 만족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 그냥 직업이 되니까 일하는 거라고. 근데 이건 세상 모든 일이 다 비슷해. 밖에서 보면 화려하고 근사하고 좋아 보여. 근데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잖아. 그래서 간호사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직장보다 좋아 보여서 도피처로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한다면 힘들고 어렵게 공부했다가 오히려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 직업을 찾는 거라면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너희들 다 알잖아. 남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돈도 잘 벌고 편하고 쉽고 재미있고 보람있고 재미있는 직업은 많지 않아. 자기계발 책들에 보면 이런 거 다 추구하고 살아도 된다, 욕심을 내도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계발 속 내용처럼 그대로 흘러가진 않아. 아니, 내가 그 책 속의 내용처럼 살고 행동하지 않아. 이 사연을 보낸 친구가 아직 10대 청소년이라면, 아직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나이라면 얼마든지 간호학과를 추천할 거야. 본인이 직접 겪어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든 사람을 성장시키거든. 근데 지금 이 사연은 그보다 훨씬 훌쩍 커버린 어른의 이야기야. 7, 8년 어린 동생들보다 고민의 깊이도 더 커야 하고 간절함의 크기도 더 커야 하는 거지. 지금 대학에 다시 도전해서 간호학과를 갈 수 있을까? 보다는 간호사가 정말 나랑 잘 맞는 직업일까? 돌고 돌아서 가는 거고 힘들게 공부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내가 추구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과 비슷할까? 이 고민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아. 막연히 지금 내 상황이, 내 주변이 싫어서 어디론가 도망치기 위해서 생각한 거라면 안 하는 게 좋아. 세상 어디든 상황에 따라서 그곳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오늘 AS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좋은 말, 듣기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었는데 진짜 사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좀 매운맛으로 다뤄봤어. 근데 선생님 이야기도 그냥 참고만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너가 세상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 안녕.